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제시입니다. 자, 오늘은 이민 특집 콘도 임대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 블로그를 보시면 저희 회사 임대 방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요즘은 저한테 임대 의뢰가 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요 올리고 나서 거의 없어졌습니다. 자, 요 내용하고 오늘 할 내용하고 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 워크퍼밋이 없으신 분들은 작년에 아예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제 비자만 있으면 워크퍼밋이 없어도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엘리트 비자나 은퇴 비자 그리고 뭐 국제학교 때문에 오신 분들은 비자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1년 이상 사시는 분들이죠. 여기가 이제 렌탈을 받으면 단위가 1년입니다. 비자가 없으신 분들은 1년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대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단기 임대가 되는 콘도를 구해서 거기서 삽니다. 자, 그런데 한국 분들은 새 콘도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새 콘도는 임대를 단기로 주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1년 거래를 합니다. 그래 놓고 2개월 반 정도 살다가 나가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집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면 에이전트한테 뭐라고 하겠죠. 그러면 제가 협력했던 그 에이전트가 저한테 뭐라고 할 겁니다. 그런 경우가 몇 건 있고 나서부터는 아예 안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직종도 몇 군데 제외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7만 바트 이상만 받다가 제가 7만 바트 이하도 받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라이프 아속 라마 9의 투베드룸 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요 콘도 딱 가서 투베드룸 구해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찾으려고 하면 저희들이 전화 몇 군데씩 해가지고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거 아무거나 가격 전부 다 확인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주면 그러면 편하게 일할 수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찾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전화 다 해가지고 제일 저가부터 시작해갖고 집 상태 다 확인하고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향을 가지냐면 남편이 사무부락간에 직장이 있어요. 그런데 사톤에 있는 집 보려고 그래요. 거기 새로 지어가지고 이제 인스타 같은 데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구경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콘도들 다 연락해가지고 다 리스트 뽑아야 되잖아요. 그 일이에요. 제가 임대 상담을 하다가 빨리 상담이 끝나는 분들이 거의 60%입니다. 이분들이 실제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아예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에 아니면 특정 콘도에 가고 싶어. 근데 거기에 맞는 자금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14만 밭 하는데 8만 밭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하면 제가 뭐 어떻게 찾아드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7만 밭 이하도 해드릴게요. 요거 딱 정해서 주세요. 하고 나서부터는 딱 연락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집을 찾는지를 여러분들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민 계획하시는 분들 도움이 되라고 요 렌탈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죠. 남편은 이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왜 가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남편분들이 와이프 데리고 가려고 사탕 발림을 많이 합니다. 아주 좋고 뭐 이런 것들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 와이프도 막 인터넷 찾아보죠. 그러면 푸른퐁 통로 뭐 이런데 좋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갈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남편이 갈 수 있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현실에 딱 맞닥뜨리면 그냥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딱 예산이 정해져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게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이주를 위해서 콘도 사기 위해서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네, 이분들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사도 되는데 절반 정도는 사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임대료 내는 게 아까워서 집을 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개념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집을 덜컥 샀는데 그 집이 나하고 지역적으로 안 맞고 나 라이프 스타일하고도 안 맞게 되면 그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받고 한 절반 넘는 분들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해 드리냐면 지금 집을 사시지 마시고 1년 정도 임대를 받아 보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살고 싶은 지역과 내가 사고 싶은 집 스타일을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 다시 연락 오냐면 연락 안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 드립니다. 그게 그분들한테 맞는 방향의 솔루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10만 바트입니다. 10만 바트면 오늘 환율로 요 정도 나온다는 거 머릿속에 인식을 하시고 가격대를 봐주셔야 됩니다. 제가 일일이 가격이 한국 돈으로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한국 분들이 콘도 기준입니다. 무반 기준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콘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콘도 기준으로 한국 분들이 대부분 사시는 지역이 여기 스쿰비 라인 아속에서 요쪽 온누 요 정도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페차부리역하고 빨람가오역, MRT역 요쪽 부분 그리고 가끔씩 이제 여기 빨람3 지역에 사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그 이외의 지역은 좀 많이 흩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무반은 또 지역적으로 다릅니다만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에 시간이 나면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사모님들이 좋아하시는 지역들부터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프롬퐁이죠. 자, 프롬퐁 사모님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여기 앵코티에 있고 엠포리엄이 있어서 제일 좋아하는데 여기 집값이 어느 정도 하는지 봅시다. 여기 보시면 마키스쿰빌 있죠. 요게 한 7, 8년 됐을 겁니다. 자, 요게 지금 보시면 투베드룸만 제가 해놨습니다. 원베드룸은 안 봅니다. 그까지 설명하려면 너무 길고요. 저처럼 식구가 없는 사람은 원베드룸에 살아도 됩니다만 자녀까지 있다라는 걸 가정을 하면 보통 한 100스퀘어미터 정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태국은 전용 면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20평이면 한국에서는 30평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 가격대가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DD 프로퍼티 이런 데 나와 있는 가격은 전체 가격을 보고 그냥 한 어느 정도 하는가만 봐야지 이 가격이 실제 가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있는 물건은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일일이 전화를 영어를 잘해서 일일이 전화를 해서 다 컨택을 할 수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집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전화를 하셔야 될 겁니다. 보통은 교환이 받습니다. 교환이 받아서 내가 확인해 줄게. 그래가지고 그 매물을 갖고 있는 에이전트한테 또 연락합니다. 그래갖고 확인을 해주면 그 에이전트가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에이전트가 뭐라고 하냐? 그건 없고 다른 거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거 알려드렸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느냐 대충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한 요 정도 가격이 하죠. 굉장히 가격이 비싸죠. 아까 10만 바시 얼마라고 했습니까? 요 정도 가격입니다. 제가 투자성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가격으로 방콕에 콘도를 사서 임대를 놓았을 때 벌어들이는 월세가 강남에 오피스텔 사서 한 달에 벌어들이는 월세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낮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격이 꽤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 콘도 하나 봅시다. 여기서 조금 내려가면 여기 보시면 더 에스텔레 프롬퐁이라고 있죠. 자, 그럼 요거는 비슷비슷하죠. 1300바 정도 나오니까 비슷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보시면 가격대가 이만큼 나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조금 저렴하게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조금 레벨이 좀 낮고 조금 연식이 좀 오래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주변에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조금 낮은 거 찾아보면 여기 보시면 39바의 산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보시면 가격이 한 요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흰색 건물들 있죠. 흰색 건물들. 아예 페인트가 흰색 건물로 바뀐 거, 이런 건물들. 보시면, 여기 보시면 하나 있죠. 이런 것들을 가격 보시면 면적이 아까 본 것들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딱 요 정도인데 면적은 더 넓게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면적당 가격이 낮은 오래된 콘도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고 더 연식이 오래되면 싸집니다. 이런 거 30년 된 콘도거든요. 30년 된 콘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가격 훅 떨어지죠. 그래도 요 3만 받으시면 100만 원이 넘죠. 자, 그래서 보시면 한 요 정도 가격대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통로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통로도 한번 봅시다. 그럼 지난주에 얘기했던 쿤바유 보시면 앞에 비쌌던 거하고 뭐 별반 차이 없죠. 자, 별반 차이 없습니다. 면적이 조금 작죠. 콘도가 면적이 좀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통로에 필요한 면적이 이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로는 보통 한 80대에서 한 120대 이 정도가 좋습니다. 프롬폼은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게 좋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또 역 앞에 보면 이건 더 S에 수공비 36 있죠. 이것도 한번 보시면 가격 이 정도 나오죠. 이 정도 나옵니다. 이거 지금 보시면 가격 편차가 큰 게 많이 보일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 설명하려면 기니까 제가 다음에 시간이 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콘도 사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주재원들 오고 그러면 추천하는 콘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콘도가 괜찮습니다. 테라 통로, 여기가 크기가 딱 거의 균일합니다. 그래서 테라 통로 보시면 이렇게 111짜리 보시면 한 12만 밭 정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그래서 한 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2만 밭이면 400만 원 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지역은 집값이 비싸죠. 그래서 만약 이런 지역에서 내가 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하나 추천을 드리면 여기 좀 연식됐고 좀 오래되긴 했지만 에까마에 보면 여기 보면 실바의 산실이라고 있죠. 위치는 괜찮죠. 그래서 이런 데 보시면 가격이 좀 괜찮죠. 싸죠. 이런 콘도로 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보면 면적이 작아졌죠. 자, 보통 이제 에까마에는 한 70에서 한 80 정도 선에서 집이 제일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면적이 작아지고 있죠. 자, 그러면 와, 너무 비싸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 분들 좀 사시는 온누까지 한번 가봅시다. 그럼 온누에 가면 오래된 콘도들 이쪽에 있습니다. 그럼 더 쌉니다만 역 바로 앞쪽에 있는 콘도들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아이데오 모비 수쿰비 81 보시면 면적이 확 줄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격이 비싼 지역에 갈수록 요구하는 면적이 커지고요. 가격이 낮은 지역에 가면 요구하는 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까지 나오게 되면 이렇게 계층이 달라지기 때문에 면적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어떻습니까? 꽤 나오죠. 자, 여기 근처에 있는 큐하우스 봅시다. 그죠? 큐하우스. 이것도 가격이 비슷비슷하죠. 아이데오 모비하고 비교를 하면 면적당 가격이 비슷비슷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정도 돈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딜레마에 빠지는 게 뭐냐면 내가 면적당 가격이 요 정도면 이쪽 지역에서는 깨끗하고 새로 된 콘도에 임대를 받을 수가 있는데 가족 수가 많다 보니까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집이 이쪽 지역에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연식이 좀 되거나 메인도로에서 벗어나거나 이런 집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이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임대를 내기 싫다고 집을 바로 사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1년 정도 임대를 살아보시고 집을 구매를 하십시오라고 솔루션을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왔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올 때는 머릿속으로 자의적으로 청사진을 엄청 그립니다. 근데 실제 와보면 안 그렇거든요. 심지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프롬퐁, 통로, 에까마 이쪽은요. 물가 무지하게 비쌉니다. 제가 그쪽에 살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나가서 밥 먹으면요. 일본 식당 같은 데 가서 밥 먹으면 그냥 10,000원 나옵니다. 실제 돈이 많으면 살기가 좋겠지만 내가 예산이 빠듯한 가운데서 지역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방콕은 여기서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제일 좋은 지역도 아니고요. 실제로 무반 사시는 분들은 여기에 사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요 위에 있지 않습니까? 요 위에 사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왜? 비싸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프롬퐁, 통로 요 정도 가지고 임대료가 얼마 정도 되는지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자, 일요일에는 제가 왜 방콕에서 리스홀드를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리스홀드가 필요한 때는 또 어떤 때인지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전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